지수함수 하나랑 로그함수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한 문제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동시에 있으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역함수 맞니? 맞습니다. 역함수 이미 확인이 되면 이 문제랑 상관이 있든 없든 일단 보조선은 그리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 아이 삐뚤어졌어. 자,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해 볼게. 얘는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수직으로 만나야겠죠. 그리고 역함수니까 뭐 더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길이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되지? 자, 근데 특별하게 사각형 ABDC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A, B는 지금 좌표는 구해낼 수 있는 점이고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어. 뭐 다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직선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직선을 구하라는 건 이 문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점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이 직선을 결정 지으려면 점 하나만 있으면 됐지. 왜냐면 기울기는 이미 주어졌잖아. 그럼 점 하나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방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1학년 때는 어떤 교점 등을 구함에 있어서 연립해서 방정식을 많이 풀었지. 예를 들면 2차 함수랑 직선의 어떤 교점을 구하려면 그냥 연립하면 땡이잖아. 근데 여기는 연립 자체가 어려운 다항식과 로그식, 다항식과 지수식 형태이기 때문에 점 하나를 구함에 있어서 아이디어만 살짝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의 성질. 여기서 도형의 성질은 뭐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주어질 수도 있고 도형의 성질이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 하나만 잘 구해내시면 된다라는 게 뭐 이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의 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는 구할 수 있지. 정점이니까.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일까? 루트 2 아닙니까?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점을 구하는 게 좀 이뻐 보여. 이 점, D. 그럼 D점을 구하려면 제가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2야. 얘는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이 확실하지? 확실합니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1 루트 2 나와야 되지. 벌써 끝났네. 그럼 점 D는 B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더하고 여기는 Y좌표가 빵이었는데 1이 되겠죠. 그럼 2,1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죠. 2,1이. 자, 그럼 K는 3 나오겠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니까 잘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고, 자, 잘 풀 수 있나 일단 한번 보자. 486번 터프라고 되어 있는 한번 풀어보시고, 자, 두 함수 로그 A의 x 플러스 b 그래프 위에 점 14,2 p는 14,2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래요. 그 함수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럼 이 문제는 한 문제 안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내가 뭐부터 하라고? 무조건 역함수인지 확인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자, 얘는 결국은 a의 y제곱이 x 플러스 b가 되겠고 xy 자리 바꾸면 정확히 역함수 구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둘은 역함수인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대부분 역함수임이 주어지고, 그러면 문제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저는 이걸 먼저 그려달라고 했어요.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리시고 역함수임을 확인하고 그려야 돼. 역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역함수가 아니고 살짝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역함수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여기 수직이죠. 자, 그럼 저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의 대칭되는 점 Q점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콤마 몇이니? 2,14겠지. 역함수니까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 했을 때 1대1로 대응이 되잖아. 이놈이 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14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아니야. 요 점이 아니고 요 지수함수 위에 점을 r이라고 했지. 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 어떻게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이쪽을 r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78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죠. 자, 하나 물어볼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일까? 12지. y좌표가 14고 2니까. 맞죠? 높이는 10입니다. 그럼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지? 밑변은 제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할게. 그럼 1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78 나오면 되지. 자, x는 13 나와야 되죠? x는 13 나와야 됩니다. 그럼 r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x좌표가 1이지. 맞아? 여기서 13만큼 빼면 되잖아. 1이고 y좌표는 얘랑 똑같아야겠지. 1,2지. 1,2입니다. 됐어? 이거는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게 아니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주어진 지수함수가 이건데 얘가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지나면 되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 두 개 얻어낼 수 있다고. 얘가 2,14도 지나야 되고 1,2도 지나야 돼요. 그치? 첫 번째 2,14 지나야 되고 두 번째 1,2. 자,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이네. 빼. 그럼 BB 없어지고 이거 12인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A가 당연히 미치니까 양수겠죠? A는 4가 나오겠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2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그 2의 AB니까 로그 2에 둘이 같다 곱하면 8이고 3. 됐습니까? 자, 이게 여기 지금 터프라고 나왔는데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되는 형태고 이 문제의 원형의 좀 확장판을 볼게. 잠깐 뒤로 넘기시면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텐데 이게 좀 훨씬 어려울 거예요. 500번, 501번 도전. 이건 시험 중간고사 보는 그날까지 까먹으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거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드릴게요. 일단 500번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fx, gx가 주어졌고 또 여전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A, B는 7루트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왔으면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했죠. 이거 y라고 보고 이놈의 제가 역함수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2의 y제곱이 x-k. 자, 그 다음에 xy 자리 바꾸고 그대로 정리하면 y는 자,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는 이거지. 이겁니다. 이거랑 겹치니? 안 겹치지. 그러니까 역함수도 이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하도 많이 이제 애들이 잘 푸니까 역함수가 끝이 아니라 역함수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한 문제까지 요즘 출제합니다. 24년 문제죠, 지금. 얘가 역함수예요. 얘가 역함수인데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gx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역함수가 나올 거라고. 그럼 내가 그림에 표시해 볼게. 저 함수가 나올 거라고. y는 x를 먼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 이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흰색으로 그린 건 이거예요. 이거 요놈의 역함수는 구해봤듯이 이거지. 맞지? 근데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gx가 된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에요. 그럼 요 한 점만 주목을 해볼게. 마이너스 1, 1. 길이의 입장에선 둘 다 1이죠. 이 점이 1로 대응이 돼야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은 하나씩 대응되겠지. 평행이동했으니까.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이 길이는 얼마니? 여기 1이면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A부터 여기까지가 7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 6루트 2가 돼야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루트 2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 칠판에는 그림이 좀 비점이 지워져 버렸는데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그림 상태 잘 기억해. 이거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아까 제가 이 문제 전에 말씀드리기를 점 하나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했죠. 점 하나를 구하는데 연립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최대한 이 기울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며. 제가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아이씨 왜 말이 이상하게 나와. 여기가 6 루트 1에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럼? 6이겠지? 그지? 이게 돼야 돼. 6이죠. 그럼 나는 점 하나를 구하면 되는데 그냥 알파벳 순서상 A라는 점을 미지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점의 X좌표 모릅니다. A. 그 다음에 조금 망설이셔야 되는 게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근데 직선이 다항식이니까 연산이 좀 더 편하겠지. 저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간주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도 돼. 근데 내가 역함수 요 점은 얼마일까요? 그럼 요 점? 요 점은 문제의 B점은 아니죠. 그냥 편의상 B'이라고 할게. 자리 바꾸면 되지. 그치 않? Y는 X에 관한 대칭인 점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식을 얻어내야 돼. 지금 제 풀이 과정에서 미지수 2개 잡았어요. 그죠? 원래 문제에 미지수 K가 있고 제가 미지수 하나를 잡았습니다. 스몰 a라고. 그리고 보통의 해설지에는 혹은 모의고사 해설지에도 이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읽어. X좌표의 차가 얼마 나와야 돼? 6 나오면 되지. 나는 이 보조선을 이미 그렸으므로 이 점의 X좌표는 A야. 이 점의 X좌표는 이거야. 근데 갖다 뺐을 때 얼마 나오면 돼? 6 나오면 되잖아. 6.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관계식. 되죠? 양변 나누기 2에서 정리했을게. 이거 플러스 2a인데 나누기 2 했으니까 a고 마이너스 2k인데 나누기 2 했으니까 마이너스 k고 이게 첫 번째. 자, 여기까지 풀었다면 기분이 좀 상쾌해지셔야 되고 관계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네. 하나가 어디서 나오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맨 처음에 라지 A점을 직선 위의 점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데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도 만족식 어디 갔어? gx, fx. 저 관계식도 만족해야 되죠. fx 위의 점, 요 위의 점이니까. 써볼게. 그럼 x좌표 a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지요? 근데 방금 구했네. a-k는 얼마라고? 3. a-k는 3. 자, 그럼 제가 두 개의 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a-k는 3이고요. 이거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k는 로그 2의 3이고요. 마지막에는 k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만 소거하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갖다 더하면
3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겠고 이게 보기 없으면 3을 로그 2의 8이라고 쓰시면 자, 로그 2의 24 골라주시면 되지. 제가 장담하는데 이 유형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신 분의 한 3분의 1 정도의 학교에서는 출제할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건 최신 유행 문제고 이런 유의 문제를 뭐 거의 무조건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나옵니다. 요 근래에는. 자, 500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 500번은 이 문제의 의의는 뭐냐면 그냥 대놓고 역함수는 아니고 역함수에다 하나 뭐가 추가됐습니까? 평행이동의 관점이 좀 추가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고 또 10월 고2 모의고사가 501번인데 501번은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자, 문제는 다 읽어보셨기를 바라고 연습하면 다 됩니다. 자, 501번. 501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같이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이거 두 개 역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암산. A의 x제곱은 y-k, y는 a의 x제곱 플러스 k니까 정확히 역함수 관계인 거 맞지? 둘은 역함수 관계라는 건 눈으로 읽어낼 수 있고 근데 얘가 좀 불쾌한 건 기울기 3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또 트렌드가 바뀐 거지. 맨 기울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 나오다가 3이라고 조금 바뀌어놨고 자, 그러면 여기 D점이 어딘가 있대. D점이 어디니? 자, 그냥 AB, AD는 같고 BC랑 CD랑 같다. 제가 표시를 먼저 해볼게. 그림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 BC 삼각형 CD 일단 무슨 삼각형이니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 다음에 AB, AD 왜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선분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도 같다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게 C라는 점에 마주보는 점이죠. 그럼 나는 이런 보조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으면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그은 선이니까 이건 원래 명칭은 중선이지. 원래 명칭은 중선이지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자 각의 이등분선이자 중선입니다. 여긴 당연히 자, 수직이 될 게 아닐까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있는 애들 한번 표시해 볼게. 아, D점은 구할 수 있구나. 죄송. D점은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0,2죠. 아이고, 잘 안 보이겠다. 0,2.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또 A점 아니겠니? A점이니까 저는 A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라지 A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데 또 스몰 a도 쓰였으니 다른 미지수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A도 쓰여 있고 K도 쓰여 있으니까 저는 P 데려올게요. P. 그럼 방금이랑 패턴이 비슷한 게 이 점은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1차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데 뭘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고? 일단은 직선. 우리는 다항식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자, 하나 물어볼게. B점은 어떻게 될까? 그럼 X좌표가? 이거 같대요. EP겠지. EP 맞지 않습니까? 제 그림이 헷갈릴까 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당연히 요 길이도 같을 거라고.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P라고 잡았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EP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전히 이 점도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EP 집어넣으면 UP 플러스 2지. 여기까지 되지. 됐네. C는 어떻게 구하니? 둘은 무슨 함수 지금? 역함수. 역함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나는 그럼 P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P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이거고 C는 이거고 X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 5P 플러스 2분의 Y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P 플러스 2랑 플러스 1이랑 곱하고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P점의 좌표는 구했습니다. 그죠? P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라지 A라는 점의 X좌표는 2고 X좌표가 2면 2, 3은 6 더하기 2니까 8 그 다음에 라지 B는 4,2 집어넣으시면 14 마지막에 또 A랑 K 구하래. 근데 이 두 점이 다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맞잖아? AX제곱 플러스 K 위의 점. 이 두 점이 이 위의 점입니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고 4 집어넣었을 때 14가 나와야 되고 자, 또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보기 차식인데 뭐 굳이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될 것 같아. A제곱이 얼마 나오면 돼? 3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밑에 써 있으니까 또 양수라고 주어졌고 그럼 A는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때 K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K가 8이니까 K는 5. 뒤에는 계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짠짠짠 해보시면 되고 일단 5 루트 3 나오지. 2번 맞습니까? 자 도전. 이 문제 원형 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게 된 원형이 원래 고3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557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이 유형은 오늘 끝내고 가는 걸로. 자, 방금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건 고2 모의고사고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9월 21번.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는 또 얘가 주어졌네 그냥. 아까처럼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게 아니라 저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머리에 뭐야 절대 까먹지 않게 다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한 문제에 동시에 있으면 뭐하라고? 역함수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역함수면 참 좋구나라고 그냥 y는 x 그리고 출발하시면 되고 요즘은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추가된다고. 얘는 역함수니? 역함수는 아니야. 좀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면 우리는 최대한 원래 역함수일 때 성질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얘네 둘은 역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제자는 이거예요. 얘네 둘은 역함수인데 이 둘을 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죠? 둘 다 동시에 하나는 x축 방향으로 1, 하나는 y축 방향으로 1이 아니고 이런 역함수 관계인 애가 있을 때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대충 보면 이걸 y는 x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역함수 관계 아닙니까? 근데 둘을 이렇게 한 칸 올렸대. 그럼 얘도 어디로 옮기면 그 직선에 관하여 대칭일까? 그냥 다 그림 옮기면 되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그럼 제가 볼 때는 얘를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정신 놓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얘네 둘이 역함수인 게 자명하잖아. 그리고 나는 관찰을 했어. 해봤더니 이 두 지수함수랑 오구함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원래 이 둘은 y는 x에 관한 대칭이지. 근데 y는 x도 얼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전히 대칭이라는 얘기야. 1만큼, 다 1만큼씩 땡기자는 얘기예요. 그럼 y는 x-1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되겠죠,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아이디어를 추가한 겁니다. 둘은 역함수 비스무리한 거지. 결국은 y는 x-1에 관하여 대칭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 한 칸씩 옮긴 거야? 이 여기까지 돼?
그리고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해 볼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전히 수직. 얘네 둘은 y는 x-1의 관하의 대칭이니까 이 길이 같음. 자, 그 다음에 a, b는 2루트 2라고 주어졌음. 직선이랑 연립한다고? 안 한다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점 하나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했죠. 점 하나. 근데 앞에랑 풀이 방식은 조금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걸 한참 관찰해 보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좌표가 있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랑은 다르게. 앞에는 여기 y절편이 미지수였지만 얘는 식이 주어졌지 그냥. 연립하면 그냥 저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좌표가 2분의 5란 얘기죠. 또 여기서 얼탱이 없이 y좌표도 2분의 5라고 냉큼 쓰시면 안 되고 얘는 y는 x가 아니라 y는 x-1이야. 자, 여기까지 돼? 뭐 굉장히 제가 논리적으로 막 오버해서 푼 거 아니잖아. 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조금씩만 다르다는 거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제가 이렇게 보조선 그려볼게요. 나는 점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거 같니? 안 삐뚤어졌나? 뭐 안 삐뚤어진 거 같아. 자, 저는 A라는 점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어. 여기는 지금 루트 2지. 절반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계속 이런 아이디어 아니야? 1이야.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예상했으니 이 A점은 X좌표는 얼만큼 빼면 되겠습니까? 1만큼 빼고 Y좌표는 1만큼 더하면 되겠지. 1만큼 뺐으니까 1만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점 하나 구했습니다. 그죠? 점 하나 구했네. 점 하나 구했으니까 이 지수함수가 이 점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수함수가 얘는 미지수 A밖에 없습니다. 그럼 X자리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요 놈이 얘를 지난다고. 그럼 2분의 3 집어넣으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가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A는 4분의 25. 좀 불쾌하지만 A는 4분의 25가 나오지? 맞습니까?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봤어요. 마지막엔 삼각형 ABC의 넓이. 아유, 그림 그리기도 복잡하네. 요거야, 요거. A점 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냅다.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 풀이 방법은 이제 c만 구하면 되지 않아요? c는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이지. 지금 a는 제가 이렇게 구했어.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x에 0 집어넣으시면 되죠. y는 25분의 4가 되겠지. 그럼 c는 자, 이제 마지막에 계산을 하나 더 물어봤는데 아니 선생님 점 B도 구해야 되고 사선 공식 쓰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이게 베스트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직선 다 주어졌잖아. 맞지? 그 거리에 이게 밑변이지. 밑변 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죠.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점 하나를 구하는 그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점 하나 예상하는 거 연습. B점의 좌표. 모임. 내가 기울기 맺힌 직선 그렸어 지금. 응? 오케이. 1대 2 나와야 되지. 딱 루트 5라고 잡았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1, 2라는 거 암산으로 되지. x좌표 1 추가하시면 되고 y좌표 2 추가하시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의 좌표를 예상하는 건 분명히 1학년 때랑은 좀 다르죠.
이런 느낌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저는 기울기를 2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기울기는 자유자재로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보통 기울기 1, -1이 제일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요즘은 아까 501번에 보면 알겠듯이 기울기 3인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 그림 상태 이해됩니까? 자, 여기 원점이라고 할게. 그림은 대충 그렸어. 여기는 1,3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어. 나는 설명드릴 거를 다 했어. 이제 못하면 당신들 탓임. 아무튼 그 다음 502번은 유형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형 35에 나온 내용은 수능 유형입니다. 요 근래에 원래 여러분들 보통의 시중교재에는 없어요. 이 유형은 없고 그냥 한 문제 정도만 뭐 예를 들면 센이든 고쟁이든 그냥 어려운 문제 하나만 뚝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이게 최신 트렌드의 유형이니까 그냥 유형을 하나 잡아서 놓은 거고 아마도 유형 35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앞에 있는 모든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에 푸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보긴 볼 텐데 잠깐 넘겨보시면 읽기도 싫게 생겼을 거예요. 505번, 506번. 505번은 작년 고2 6월 20번이고 506번은 24학년도 수능 기출이고 그 아래에 있는 507번도 25년 고3 문제고 요즘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학교 시험에는 여러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들의 펀해자를 봤을 때 아마 당신들 때부터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일단 공부를 합시다. 자, 특징은 유형이 나누어진 상태고 이 유형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추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른 게 방금 전까지 우리 연습했던 건 그래프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조건을 주어지면 점 하나 구하면 땡이 문제였어요. 얘는 근데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관계식으로 나타냈을 때 최대값이 3,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 상황을 당신들이 예상하고 그림을 그려내야 돼.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림에서 점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는 이게 요즘 유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프 추론할 때는 먼저는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여기는 다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가 주어졌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면 502, 503, 504, 505, 506, 507 다 구간이 나누어져 있죠. 각 구간의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대충 생각을 하세요. 모양을 먼저 파악을 해. 3학년 수업하는 것 같다. 모양을 파악을 하고 조건에 맞게 움직여보는 거야. 움직여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좀 불편한 모양의 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지 못했던 함수, 뚝 떨어져 있는 함수나 막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애초에 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붙어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요 놈은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을 한 거지.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아무튼 위치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함수인 건 자명하지. 이게 모양이에요, 그냥. 이게 모양이고 얘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럼 아무튼 점근선을 가지면서 내려가야 되는 건 확실하죠. 내려가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확실하게 표시해보면 얘는 점근선 어딜까요? 2죠, 2.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이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어. 최소값이 2분의 1이래. 지수함수에는 2분의 1을 가질 수가 있니? 이 지수함수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지. 점근선 아래로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야 될까? 로그 함수에서 가져야겠죠. 요까지 됩니까? 조건에 맞게 그리는 거야.
된 것 같아. 그럼 0일 때는 어디 지나야 될까요? 2분의 1. 왜? 그 뒤로는 계속 올라가잖아. 구간의 왼쪽에서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예상 가능해? 그럼 0일 때 2분의 1이면 스몰 a 바로 나오지 않아? 2분의 1, 오케이. 자, 나왔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경계인데 제가 그냥 3을 집어넣는다면 뭐 나오죠? 2분의 5 나오지. 3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니까 2고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값이에요? 없지. 빵꾸뽕.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이 지수함수로 그려야 돼. 근데 최대값이 3이래. 그럼 이 아래로 그려지면 돼, 안 돼? 여기서 지금 3이 안 나오죠? 3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예상 가능하냐면 3일 때 어디 지나야 될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 위로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 뭐 5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야만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값 3이 나온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거야. 그럼 무슨 힌트를 알려주는 거냐? 3,3 지난다는 얘기네. 저 지수함수가. 얘가 3일 때 3을 지나야만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저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넘기면 1이고 2분의 1에 3 플러스 b제곱이 1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휘황찬란한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연습을 하고, 여기는 아마 스트레이트로 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다시 조금 쉬운 유형 36번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뭐 마치긴 해야 되니 이번 과제할 땐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기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fx가 이 모양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여기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정의역이 m부터 n까지다 라고 제한이 돼 있으면 당연히 어디서가 최대값이겠어? n에서가 최대고 m에서가 최소값 나오겠지.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밑이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 저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감소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m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럼 이런 노멀한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가 구간에 어디서 나와?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겠지. 2차 함수보다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2차 함수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보장이 없지만 로그 함수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양 끝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런 애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이죠. 합성함수 꼴. 이 꼴은 a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fx가 크면 클수록 y값은 최대가 되겠지. fx가 최대일 때 최대에서 y값도 최대가 되겠고, 근데 0, 자꾸 왜 소괄호를 쓰지? 0에서 1 사이면 fx가 작을수록 최대값이겠죠. 감소함수니까.
되겠죠. 그냥 한번 정리만 하고 넘길게. 이건 뭐 여러분들 책에 다 써 있는 거고. 그럼 이제 fx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fx는 무슨 함수로 주어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2차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적분 1을 끝까지 배우지 않는 이상 여기 fx는 2차 함수밖에 안 나옵니다. 맥시멈. 1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저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 조금 어려운 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912번으로 볼게. 512번. 912번이래. 자, 두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아지게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모양을 한번 볼까요? 얘는 밑이 3인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최소를 가지는 점이 얘는 어디서가 최소일까? 저 구간에서 9분의 1에서가 최소겠죠. 9분의 1에서가 최소임이 자명합니다. 증가함수니까 x가 작을수록 최소겠네. 얘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감소함수니까 x가 가장 클 때가 최소값이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나오겠지. k는 6 나오겠네. 자,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 다음 조금 넘겨보면, 그래도 제가 이건 살펴보긴 할게. 515번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번엔 여기 fx가 와 있죠. 진수 자리에.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밑이 0에서 1 사이지. 저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예요. 근데 최대값을 가지려면 얘가 fx가 최소일 때야, 최대일 때야?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되겠지. 감소 함수니까.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가질 겁니다. 그럼 fx의 최소값 구하시면 되네. 근데 fx가 아래로 볼륨이 2차 함수 아닙니까? 대칭축이 어디죠 지금? 2죠. f2가 최소값입니다. 맞지? 그럼 a-8일 때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a-8이에요. a-8일 때 이게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a-8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스몰 a는 11 나오겠지. 뭐 이것도 한 번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고, 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건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51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518번. 자, 이렇게 똑같은 식이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면 우리는 다 치환해서 풀죠. 근데 치환할 때는 뭐만 유의하시면 돼? 변역이 생김에 유의하시면 되지. 변역이라는 말은 변화된 정역입니다. 내가 치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로그 AX를 T로 치환했을 때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T가 모든 실수를 가지는 거지. 근데 모든 실수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반드시 변역을 적어주시고, 그럼 얘는 보나마나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몇 차 함수가 나올까? t에 관한 2차 함수. 우리가 미적분 1을 배우지 않는 이상, 다 끝까지 배우지 않는 이상 무조건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아주 드물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좀 드문 경우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하던지 하고, 제가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살펴볼까요? 뭘로 볼까? 527번으로 보자.
자, x의 범위가 분명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가장 무난한 형태예요. 먼저는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공통되는 부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그 2의 2면 1이고 로그 2의 x. 그럼 로그 2의 x를 먼저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x죠. 로그 2의 8이면 3이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로그 2의 x가 반복되는 게 자명하지. 그럼 로그 2의 x를 제가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꼭 쓰셔야 되는 게 t의 범위. 자, 얘는 로그 2의 x면 미 7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x가 가장 작을 때 16분의 1일 때 16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겠고 x가 가장 클 때 4일 때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이고 3 마이너스 t예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t제곱 3t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t 플러스 3입니다. 자, 이참 최대 최소 다 할 수 있죠. 이거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어디니? 1이죠. 1. 자, 여기까지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려진대. 요만큼. 언제가 최대니? 1일 때가 최대죠. 자, t가 1일 때가 최대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죠.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7 나오지. 17. 됐습니까? 자, 요거 하나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많은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530번. 고고. 이건 이 책에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y라는 함수가 x로 표현된 함수죠. x로 표현된 함수인데 이 특징은 변수 x가 밑과 지수에 모두 포함된 경우 이 경우는 우선순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이 중에 뭐 소위 말하는 이과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 2에서도 똑같은데 변수 x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으면 우리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셔야 돼. 무조건 1순위가. 로그를 취한다 혹은 건다 라는 표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적절이라고밖에 쓸 수 없는 게 문제를 딱 보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고 그냥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용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왜 상용 로그가 편하냐 잘 보시오. 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아래도 x가 있고 지수 자리에도 x가 있죠. 그럼 쟤를 끌어내려야 돼. 이 상태 그대로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로그를 취하면 양변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지. x를 앞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무슨 로그 취해져 있니 지금? 상용 로그. 상용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거는 거예요. 애초에 저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도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이쪽에도 로그, 이쪽에도 로그를 취할게. 그래도 되죠. 됩니다. 게다가 x는 뭐 1 이상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 그럼 이거 그대로 앞으로 뽑아서 쓸 수 있지 않아요? 로그의 성질에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되는데 좌변을 보지 말고 우변만 봐. 우변만 봤을 때 얘가 최대면 y도 최대가 되는 거 맞아? 맞지? 왜냐면 밑이 10인 상용로그니까 증가함수잖아. 얘가 최대가 나오면 진수 자리에 있는 y도 당연히 최대입니다. 얘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보지 마시고 우변의 최대 최소만 구하시면 돼요. 우변의 최대 최소. 자, 뭐 냅다 전개하면 로그 x
또 기호 잘못 쓰실까봐 전체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이 아니고. 자, 그럼 우리 방금 했던 거 재방송이에요. 로그 x를 제가 t라고 치환할게.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또 제한이 되겠지. x가 1 이상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이면 빵이고요. 1000이면 3입니다. 그죠? 그럼 이 우변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우변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은 1,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t의 범위가 0부터 3. 요만큼이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일 때, 자, t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가장 큰 값은 3일 때 9 빼기 6이니까 3이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냉큼 얘네 둘을 곱하면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로그 y의 최대 최소 구한 거지. 로그 y, 애초에 로그를 씌워뒀잖아. 이게 y 값이 아니라고. 로그 y의 값이죠. 그럼 로그 y가 3일 때가 y도 최대가 될 거고, 로그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y 값은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고, 이때 y 값은 10분의 1 나오겠지. 둘이 같다 곱하면 100이지.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계산한다라는 그 과정만 추가될 뿐이지 나머지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미적분 2에서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실 때도 이 상태로는 미분 못합니다. 로그를 취해주고 앞으로 끌어내리고 미분을 하셔야 돼. 그 자세한 내용은 미적분 1, 2에서 배울 거고. 됐지요? 되셨을 거임. 자, 그 다음은 다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형 40번이 마지막.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인데, 우리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는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이 모두 무슨 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문제 전제 조건에 먼저 주어집니다. 일단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면 머릿속에는 2차 함수를 이용할 거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할 거냐 먼저 고민하실 거야. 정상적인 학생이면. 근데 얘는 밑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밑이 다릅니다. 밑이 다르면 일단 밑을 같게 제가 하려고 써보면 얘랑 자리 바꿀게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81이 3의 몇 제곱이니? 4제곱이죠. 그럼 4 앞으로 빼고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이 상태가 좀 평화로운 상태 아니야? 밑을 같게 맞출 수. 그럼 얘는 딱 곱했을 때 상수 나오는 거 확인되지. 아마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쓰라고 나온 문제인 것으로 보여. 보이면 우리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봅시다. x가 1보다 크대요. 자, 원래 로그 3의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내가 x에 1보다 큰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때 함수값은 다 양수 나오지. 맞아? 둘 다 양수란 얘기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끝났네.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둘의 곱보다, 둘이 같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535번. 지워도 되죠? 네. 두 양수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놈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밑은 같네.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xy가 뭐 나오면 됩니까? 최대가 되면 되지. xy. 근데 xy 범위를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둘 다 양수라고 했어요.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크다. 그리고 얘가 16이라고 주어진 상황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xy는
16 이하 나오지. 그러니까 xy가 가장 클수록 최대잖아. 그럼 여기 16일 때가 최대값이겠지. 이렇게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xy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y는 16-4x죠. 맞지? 그리고 얘가 지금 진수 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얘는 양수 나와야 돼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4보다 작아야겠지. y도 양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놈이 최대가 될 때 이 전체도 최대 아니야? 이놈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인데 얘는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 어딥니까? 2일 때죠? 암산 되지? 2일 때가 최대값 2 집어넣으시면 자 16이지? 그럼 이 진수 자리가 16이라는 최대값 가질 때 이 전체는 최대값 4 나오겠죠. 앞에랑 똑같이 최대값은 4라고 나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 문제 풀이에서는 이게 더 간결한 방법인데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럼 XY 관계식이 나왔으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것도 출제를 한다면 서술형에 나온다면 이 범위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XY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Y를 X로 표현하고 0보다 커야 되므로 X는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안 쓰면 또 모든 실수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거를 또 행복한 1등급 문제는 제가 지금 과제를 내드리진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정도 볼까? 55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554번. 자, 이거를 이제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중간고사예요, 이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보면 지수로 우구함수에서 합답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책에서는 이게 유형이 사실 조금 지났거든.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근데 학교 시험에 여전히 출제합니다. 여전히 출제하니까 저는 그냥 정리해서 적어 드릴게. 외워 이것도. 합답형이면 결국 여기는 명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안 나옵니다. 등식이나 부등식이 주어져요. 기억, 니은, 디귿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부등식 또는 등식이 나와요. 근데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명할 때 거의 수학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정해져 있어. 수학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첫 번째는 기울기로 식이 해석하는지 보셔야 돼요. 기울기로 해석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함수값의 크기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세 번째는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입니다. 얘도 3학년 때까지 똑같아. 이게 미적분 1에 나오든 2가 나오든 똑같습니다. 합답형을 볼 때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건 그래프는 되도록 이쁘게 그리셔야 돼.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주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편안한 점은 정확하게 찍고 되도록이면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 문제는 애초에 이 문제에 나왔던 x1, y1, x2, y2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저걸 구할 수도 없어요.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로그함수잖아. 교점 어떻게 구해?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그래프를 그린 후에 기울기나 함수값이나 넓이를 활용해서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혹은 같냐만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래프를 되도록이면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할게.
자, 로그 2x를 먼저 그려보면 로그 2x는 1,0 지나야 되고 2일 때 어디 지나야 되지? 1 지나야겠죠? 여기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3x는 3일 때 어디 지나면 되니? 1 지나면 되겠지? 그럼 제가 로그 2x를 먼저 그려볼까? 이렇게 되겠고 로그 3의 x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저 직선은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제가 기울기를 먼저 쓰면 y절편이 2예요. y절편이 2가 되겠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확히 여기 지나야 되지. 자, 맞아. 그리고 하란 대로 해볼게. 하란 대로 해보면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고 로그 3의 x와 만나는 이 점을 x2, y2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지? 그럼 기억은 합답형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x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y1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 x1이랑 y2구나. 죄송. 여기가 x2, y2는 여기지. 그러면 x2는 x1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하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얼마인지는 당연히 모르지. 모르는데 1과 2 사이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제가 그림을 엉망으로 그린 게 아니잖아. 그리고 y2는 이 점의 y좌표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뭐가 더 크겠니? 확실히. x1이 확실히 큰 거 맞지?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도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냥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만 이쁘게 그리자라는 게 기억이고 니은 x2-x1, y1-y2. 자, 이거는 머릿속에 사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함수값의 차랑 x값의 차지. 어떤 차가 와 있습니다.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x값 변해량분의 y값 변해량이지. 미적분 원에서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아니야? 이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바로 나오네. x2 마이너스 x1은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얘가 되려고 하면 되죠. 맞아? 맞네. 그럼 니은은 맞습니다. 내가 뭘로 해석을 했냐? 기울기라는 도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자, 그럼 기울기를 쓸 때는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지거나 또는 x값의 차, y값의 차가 나오면 거의 100의 99는 기울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저는 뭐 식을 해석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해요?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뭐 설명할 거야? 못하잖아. x1, x2 구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1 곱하기 y1이래. 이 문제가 그냥 딱 저 세 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 기울기 형태로 바꾸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x1 곱하기 y1은 결국 이 그림에서 뭐랑 똑같냐면 이 넓이랑 똑같지 않아? x좌표 곱하기 y좌표. 맞지? 해설지엔 다르게 나왔을 거야. 근데 해설지는 실전적인 풀이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풀이니까
그 다음에 x2, y2는 이 점의 x좌표 곱하기 이 점의 y좌표 곱한 거예요. 이 주황색 사각형이죠. 맞지? 그럼 이 부분은 공통 아니야? 두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은 공통이고 제가 그림을 아주 엉망으로 그린 게 아니므로 연두색 사각형, 이 위로 삐져나온 부분이 넓이가 커 보이니 주황색이 커 보이니 연두색이 큰 게 어느 정도 자명하죠. 아니 잠깐 이 양반들아. 저걸 확대해서 그리면 지금 연두색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주황색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둘 다 넓이라고. 그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공통이라고. 여기는 공통이면 얘가 더 크면 얘보다 이 부분이 더 크면 x1, y1이 더 큰 거지. 제 그림상 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의 넓이가 더 큰 거 맞죠? 저는 실전적인 풀이로 할게. 이렇게 풀어내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할 겁니다. 됐어요? 이게 더 크려면 이렇게 있어야 좀 애매하지 않을까? 디귿은 맞습니다. 자, 올참. 그러면 그림으로 그대로 알아보는 거 기울기, 넓이 하나씩 했습니다. 해설지에 식으로 나와 있는 방법도 한번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